네, 요즘 시장은 지금 전고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종목들이나 뭐 지금 코스닥도 신고가고요. 그러니까 최근 뭐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장이죠. 코스닥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요. 예,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장인데 힘든 게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신고가를 이제 따라잡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놈만 가는 게 많고요. 첫 번째 힘든 점은 가는 놈만 가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너무 작죠. 두 번째로는 가는 놈이라고 해서 잡았더니 이제 조정이 오거나 할 때 조정이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조정폭이 커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기에도 부담이 되거나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해서 좀 비중 좀 실었다 보니까 빠지면 이게 답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웃은 짤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게 이거였는데요. 예, 여친과 헤어진 후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고수부지 근처에 어떤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제 소주를 드시는데 안주도 없이 갑자기 내가 슬퍼 보이는지 해서 하나 아저씨가 다가왔는데 신풍이라고 부른다고. 네, 이거 제가 어제 이거 요즘 시장을 정말 잘 표현하는 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얘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풍이나 신일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에 급하게 올랐고 또 너무나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못 잡으면 진짜 골로 가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도 많고 사실 양봉이 긴 장대 양봉이 두 개 이상 나오는 종목들도 허다하죠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가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올라탔더니 조정폭이 커가지고 죽고 그리고 이건 이제 한번 눌림이 왔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보니까 잘 안 가고 옆으로 기어버려요. 장은 올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첫 번째 거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불안감을 좀 만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바심을 너무 나게 만들죠 사람이. 시장이 그러니까 항상 개미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괴롭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고정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 이걸 해결하려면 분할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고점에서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 매매를 시작을 한다면 코스피도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처음 매수를 진입하는 거라면 조정폭이 만약 밀려서 이 전고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흔들어 버려도 되는데 흔들어 버리다 또 시간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가 상관없죠. 근데 이 흔들어 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제 분할 매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요. 태도를 우리가 투자하는 태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량을 어쨌든 분할로 많이 하려면 수량을 충분히 분할해 갖고 조금씩 나눠 가져가야겠죠. 매수를 할 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가 지금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잘 가고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다 그냥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거 정말 잘 가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놈만 간다라는 걸 해결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요즘 시장은 저도 그래서 한번 한 템포를 좀 위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가는 놈만 간다. 이게 예전에 일단 바로 직전의 상승 파동은 상승을 첫 번째 만든 후에
그 다음번에 한번 눌려주고 가는 거라서 이평선을 닫거나 이평선 그러니까 중기이동평균선을 닫거나 중기이동평균선을 살짝 깨면서 흔들다 갔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혹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이평선에서 매수를 하면 우리는 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 잡을 수도 있고 수량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지수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고점까지 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폭이 있다라고 일단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매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직전 파동에는 그렇고요. 지금에서는 이제 고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일단 흔들기이기 때문에 신고가라 가서 따라는 잡아야겠는데 종목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예전에는 직전 파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평선을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데 이평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가격대는 안 빠지고 이평선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딱 이런 패턴이 지금 정석 상승 패턴이라고 보는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장 패턴을, 시장 차트들을 항상 좀 꾸준히 좀 다양한 차트나 어쨌든 다양한 테마들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잘 가는 종목들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좀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많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에 닿았다고 매수를 해버리면 오히려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이평선에 안 닿은 상태나 어떤 고가 놀이를 하는 상태에서 가격만 가지고 잡기에는 사실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고가를 갱신하는 애들이 가는 거지. 지금 눌림을 주거나 했을 때 이평선을 이미 닿아버리면 오히려 기간 조정을 좀 더 주거나 하면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식이지 급하게 올라가는 패턴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접근을 할 때 그 부동산 같은 거 할 때 프리미엄 같은 거 붙어가지고 피 주고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좋은 종목이나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 분할 매수를 차라리 좀 밴드를 평상시 잡는 것보다 넓게 잡으시고요. 밴드를 좀 넓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위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샀을 때는 2% 정도,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서 3%. 근데 3%를 더 위에 높게 잡으면 아래 마지막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전략으로 잡아야 되는 가격대가 어쨌든 아래쪽으로 3%가 더 밀려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격에서 매수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살려고 했어요. 근데 1,300원만 찍고 가는 패턴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 1,3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면 내가 평단가를 원래 10,000원에 맞추려고 했는데 얘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9,700원까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해야 10,000원에 10,000원 이하로 만들 수 있겠죠. 웬만하면 단가를 10,000원을 내가 설정을 했으면 10,000원 이하 단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하로 더 밴드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량이라든지 그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종목을 교체를 하거나 사실 지금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좀 차라리 안 가는 놈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3일 동안 가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일단은 쉬는 거죠. 근데 거기서 5일 동안도 멈춰 있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차라리 종목 교체를 고려하는 게 지금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장이 하루하루가 아랫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양봉으로 결국 유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분할 밴드를 넓게 잡으시고 강한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노리시는 게 중요해요. 예, 시장에서 소외를 안 되려면 핫플레이스 자꾸 다녀야지. 인스타에다가 맛집 같은 거 다니고 그래서 올려놔야지. 그 인스타 어떤 우리 팸이나 뭐 패밀리 같은 데에서는 딸을 안 당하겠죠. 약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 지금 있고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방에 빠지거나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냥 아무 시그널 없이 빠지진 못해요. 이런 상승에서는 그냥 단기간에 급락이 단순히 나온 다음에 하루 이틀 나온 다음에 오히려 매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매수를 기회로 활용하고 그 다음번에 고점이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 재차 빠지면서 바로 직전 저점에 오게 되면 그때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쌍봉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패턴도 커피점 패턴이라든지 터틀 트레이딩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로 코스피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에서 뭐 몰빵을 하고 뭐 비중을 싣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한다면 지금은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긴데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을 하거나 뭐 분명히 그날 뭐 10%도 먹을 수 있고 20%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이 아무리 뭐 눌려 있고 아무리 멈춰 있다 하더라도 가격대를 잘 잡아가지고 1, 2%라도 수익권에 있으면 언제든 털고 바꿀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 1.5% 손실이야. 그럼 정말 팔기 힘들잖아요. 좀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 기다렸다 팔고 저거 갈아타야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도 있고 기간적인 손실도 있어요.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주식시장을 전체 100일로 봤을 때 상승을 하는 시간은 30일이 채 되지 않아요. 네, 하락장고 횡보장이 70%고 하락은 굉장히 짧고 길게 나오기 때문에 상승으로 만약 만들어내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단기간의 어떤 상승 파동은 많이 올라가 봐야 석 달 반이 거의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 중에 또 조정이 나오면 상승에 대한 조정은 항상 하락에 대한 반등은 작을 수 있지만 상승에 대한 조정은 시간값과 기간 조정과 어떤 가격 조정이 충분히 주는 편이라서 그래서 매수를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잡으시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다 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나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지만 주식은 웬만하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텍스트를 잠깐 보면은 이제 종합지수도 이제 고가권에 여기 검은 선에 걸렸던 자리 위에 돌파를 노리고 있죠. 이게 흐름이 눌려도 계속 매수 포인트라고 보여질 만큼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혹시 나스닥이 좀 흔들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올라온 폭이 작지는 않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라가지고 한번 눌릴 때 음봉이 좀 길게 나타나기 편한데 최근 시장을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미장이 빠지거나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견조합니다. 사실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평선에 닿았을 때 뭐 21선이라든지 그 이하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5일선이나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에 활용하는 선이기 때문에 스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11선을 활용해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종목들을 지금 보면은 그리고 한 개 더 이제 매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신풍제약 어제 매매 해보신 분 1번 한번 쳐볼까요? 신풍제약은 어제 제가 아는 진짜 거의 모든 사람이 매매를 했던데 제가 아는 전문가분이나 뭐 어쨌든 회원분이든 거의 하다못해 10주든 한 주든 신풍제약을 거의 다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7만원대부터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회복해서 나오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가를 잘 잡으셔가지고 뭐 30%까지 수익이 나는 그런 수익을 올리신 분도 계신데 4분밖에 없어요. 그럼 안 했다 2번. 나는 어제 신풍제약을 한 주도 매매하지 않았다 2번. 나는 한 주라도 매매했다 1번. 매매를 안 하신 분도 은근히 많이 있네. 제 방송을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가의 변동폭이 밴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분할 매수를 충분히 좀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니까 기억나시죠?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5번. 지금은 분할 매수에 어떤 밴드를 좀 길게 잡아야 된다. 크게 잡아야 된다. 예. 기억나죠? 근데 신풍제약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 번만 매매한 건 아니에요. 예, 어제 장 출발을 하고 나서 하한가 밑에서 제가 매수를 하겠다고 그 전날 이제 VIP 분들하고 이제 하한가 갔고요. 그 다음날 시가가 갭상승. 왜냐면 시간에 하한가에 신풍제약 우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신풍제약이 5% 정도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을 했거든요. 시간에서. 그래서 시가가 이제 4%에 고가가 5.7%까지 올라갔다가 빠져가지고 음봉을 내서 여기서 단타를 한번 쳤죠. 하한가 밑에서 73,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73,500원이 저 하한가였으니까 72,000원, 71,000원 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쳤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여기서 적어도 최바닥을 끝나고 나서 반등 구간을 지켜내줘야 되는데 여기가 깨지면서 여기서 이제 하한가가 다시 밀리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번에 기다렸던 자리가 이제 57,000원, 55,000원 자리.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제가 어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뭐 급등주라든지 이런 급락형의 눌림목이라든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어제 제 신풍제약 영상이나 차트를 보는 것들을 꼭 한번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 25% 정도로 수익으로 마감한 것 같아요. 제가 남은 물량이. 근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밴드를 크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만약 제가 메이저 라인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그 기법으로 여기서 잡고 여기서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57,000원에 잡아도 최저인데 거기서 더 빠졌고 메이저 라인까지 오고 가격 지지상을 받으니까 4만원까지만 본다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30%가 더 빠질 수 있는 밴드 폭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밴드 폭이 너무 크게 잡고 내가 또 그거를 전체를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일단 그런 식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나오거나 밴드가 워낙에 크다. 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매매하는 기준에 대해서 밴드가 워낙에 크다면 차라리 깨지게 되면 끊고 다시 밑에 밴드에 왔을 때 그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주나 우량주 혹은 하루에 뭐 10% 내외의 어떤 등락을 하는 종목들 20% 정도까지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뭐 카카오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있죠. 잘 가던 종목들 지금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밴드 폭을 좀 넓게 잡으시고 이평선에서 넓게 잡으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이렇게 신풍제약 같은 건 너무 과도하게 이제 딱 이야기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밴드 폭이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중간 위에서 잡게 되면은 좀 잘라준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뭐 매수 관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리딩을 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인데 이쪽 위가 이제 신자가 까만색이 많은 건 신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위험도 있고 경고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신자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관심 종목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슬슬 조심하게 해야 돼요. 지금 신용 잔고가 뭐 14조가 넘어갔고 역대 최고라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만큼 언제 좀 밀리게 되면은 한 번에 뭐 내가 신풍 위 고가에서 한번 단타 짧게 들어갈렸다가 이거 두 개 한 번 밀려버리는 거를 물려버렸고 강한 친구니까 또 반등을 하겠지라고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는 진짜 비명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의 이쪽은 이제 천상계예요.
예, 천상계 지금 잡을 수도 없지만 예, 기다렸다가 어쨌든 꼭 한번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보는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아직 그냥 오늘 한 개만 올려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보시면 21선을 지금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21선 눌리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껄끄럽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렸을 때 일단 30만원대가 좀 깨지면 좋겠는데 30만원대 깨지는 걸 이번에 기다렸다 저번에 못 잡았죠. 지난주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하고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얘 같은 경우는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뭐 5G에도 속해 있는 종목인데 이건 한 7,000원대 초반 정도 일단 기다려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16,000원대나 오면은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매매를 했을 때 홀딩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때 흔들면서 올라가거나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홀딩을 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혹은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 이평선만 안 깨지면 난 보유해야지라는 식으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럴까 저럴까 올라가면 팔고 싶고 올라가면 들고 가고 싶고 빠질 것 같다 싶으면 털고 싶은 사람들 있죠. 전형적인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전형적인 조삼모사 성격. 올라가면 들고 있고 싶은데 빠지면 팔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엉덩이가 무겁거나 아니면 작은 수익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쨌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옴니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외로 마지막 이 파동은 굉장히 멋있게 올라갔어요. 생각외로 거기서 좀 빠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고가를 갱신해버린 부분이라, 이거는 이 십자봉에 있는 아래 꼬리에 있는 구간이라서 3,300원 구간이죠. 3,300원 이 정도에서 3,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한번 잡아보는 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기업 굉장히 이것도 3파동까지 올라왔고, 얘는 조정이 오면은 기간적인 조정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 라인 구간까지 일단 내려오는지 살펴보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도 3만원권 정도면은 매매가 충분히 좀 가능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파동부터 갑자기 밀리지는 않을 건데, 이게 나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아래 솟아버리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는 이런 음봉들이 또 길게 하나 나오는 게 이번에 나오면 이제는 조심해야 돼. 이제 또 올라가겠자고 잡으면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에 또 눌리거나 메이저 라인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건 최근에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신풍이랑 마찬가지로 보고 이제 9,000원대 아래 8,800원, 8,700원 정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거기서 커트가 되거나 양음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이제 8,000원 밑으로 한번 더 접근을 하면은 이것도 짭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이제 넷마블이라는 종목은 게임주인데 최근에 흐름이 좋아가지고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상으로 제가 매매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크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리고 좀 형태적으로 좀 무겁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근데 종목 선택이 어렵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늦거나 좀 느릿느릿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피하고 좀 차라리 급한 걸로 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는 지금 굉장히 이쁘죠. 내일 하루 십자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갭 들어가고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면 이건 고가 갱신 바로 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라테크나 이제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지금 요즘 색으로 깨고 있는데, 매매를 하려면 결국엔 어떤 유라테크를 해야겠죠. 각도상이라든지 차트 봉도 봤을 때 윗꼬리가 그나마 좀 더 짧고 흐름들의 각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밀리면
단기적으로 밀리지 않으면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고가를 갱신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가를 갱신할 때는 지금 추격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10,000원 수준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이텍도 보시면 이제 2만원권 21,000원 정도 수준 정도 오면은 한번 잡아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 유일의 조바이슨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이것도 역시 차트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강하죠. 짧게 잡는다면 14,000원대에서 한번 단타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거래량이 많지는 없지만 어쨌든 위아래를 솎아주는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부분들의 폭은 14,000원 이하로 더 많이 밀렸을 때나 잡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17,000원대 수준이 지금 이제 걸려버리는 자리가 돼버려서 19,000 그러니까 되면 19,000 2만원이니까 2만원 17,000원 14,000원 그래서 14,000원 밑으로 보시는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젠 부럽죠. 시젠은 이렇게 큰 종목들 비싸고 큰 종목들 중에서 이 정도로 움직인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수급이고 이거는 어찌됐든 메이저가 발 담그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데요. 밀리는 과정에서 봤을 때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데까지는 이런 애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대형주를 원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질 때도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요. 대형주를 하죠.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형주를 하거나 아니면 우량주를 하고 뭐 큰 종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고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뭐 그러지 않은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빠질 때도 견조하게 빠지는 편이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보자분들이나 대형주는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국 SNC는 이제 풍력이죠. 풍력도 굉장히 지금 좋아요. 6,000원대 정도 아래로 오면은 한번 잡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범한건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간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차트 패턴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4,600원까지만 오면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700원대에서 그냥 바로 돌려서 올려버리는 바람에 못했죠. 그래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인맥주로 범양건영 그다음에 뭐 서원 그다음에 남선알미늄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범양건영을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라 가지고 움직임이나 이런 게 멋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인맥주 관심은 계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인맥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되니까 좀 봐야 되겠고 DPC도 지금 뭐 빅히트죠. 거기 뭐 상장 부분도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급등을 해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기는 어쨌든 고가를 오히려 내일 갱신해 버릴 수도 있는 차트이지만 뭐 단기 접근 이상에서 지금 볼 수는 없고 눌림이 왔을 때 나중에 중기 입형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동국이나 이런 쪽으로 저도 접근하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루라도 좀 음봉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게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지금 자리가 왔을 때 메이저라인 구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천상계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뭐 계속 가는 종목인데 저게 설마 저기까지 내려오겠냐고 하는 자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려오면 뭐 신풍제약도 그렇고 신일제약도 그렇듯이 내려오면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로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시면 지금 장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하한가를 2번을 맞고 만약 내일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반전이 내일 안 나온다면 저는 접근을 할 거고 반등이 나온다면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2만원대 이제 27,000원 좀 밑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으면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풍이나 신일 같은 게 워낙에 강했었고 얘네들이 지금 판을 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바이오주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실 필요가 없다기보다 매매를 할 때 좀 천천히 혹은 적게 하는 게 차라리 낫고, 너무 오히려 지금 신풍제약이나 이런 게 15만 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라면 위험하다 뭐하다 하겠죠. 근데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태고 6만 원권 밑으로 내려온다면 현재 흐름이나 파동 구간에서는 크게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이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바이오나 이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기본적인 종목으로는 뭐 빅텍 같은 경우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주식 한번 빠질라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에서는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위험이 뭐냐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만약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근데 시간 들이는 게 지금 개미 투자자한테는 제일 힘든 일이에요. 잘 손실나긴 하면 손절이라도 뭐 딴 거라도 할 건데 움직이지 않으면 미치는 게 개인이거든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나 이런 애들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물량 잡아놓기 위해서 차라리 가격이 잘 안 움직이는 걸 오히려 좋아할 수 있겠죠. 어쨌든 걔네들이 사게 되면 그날은 올라가야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폭이 걔네들이 원하는 폭에는 되게 작을 수 있는 작은 폭인데,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는 그 하루의 수익만 해도 만족스러운 패턴이 되니까요. 쌍용차는 3,000원대 3,300원 이하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안 오게 돼가지고 3,600원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위로 올려버리면 그럼 또 가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21선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1선 구간에 계속 견조하게 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특별하게 보는 것 중에서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대형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자동차가 지금 약간 빼꼼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이 대부분 자리가 메이저 라인 위로 올라와 있어요. 화학주에서 이제 금호석유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아직 그냥 기대 수익 폭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어쨌든 조금은 들고 있어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증권, 제가 어게인 2005년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잘 갔던 이야기를 예전에 방송에 강의를 하거나 혹은 유튜브 동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있을 건데, 철강이라든지 증권 뭐 이쪽들이 지금 바람이 불고 오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긴 상승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코스피에 어쨌든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중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손절은 없지만 손실을 볼 수 있는 폭이 중장기로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자리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조선,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정도까지 보고, 자동차는 제가 사실 별로 잘 안 치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많이 해도 자동차 완성차류 종목들은 제가 잘 안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뭐 잘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쨌든 상승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뭐 굳이 쫄거나 이렇다기보다 매매할 수 있는 데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시장 대응을 하면서 보시면 어찌됐든 수익은 계속적으로 날 수 있고, 수익이 좀 나게 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20% 이상씩 수익을 주는 장이다 보니까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시느라고 갑자기 열었는데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1시간 1시간은 아니네. 제가 3시부터 방송 시작했죠. 33분 됐네요. 지금 녹화하는 거 보니까. 말을 내가 너무 빨리 했나 보네. 원래 1시간 하려고 했던 게 30분 만에 끝나버리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지금 장에는 굉장히 좀 많이 물려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크게 물리지 않도록 스탑로스나 이런 부분들을 꼭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것까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에다 활용하셔가지고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 이제 지금 뭐 방송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찐이님이나 새짱님이나 저희 반장님들이 대답을 잘 해주실 거니까 질문 같은 거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 방송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